옛날에 우리가 친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30분간 굉장히 즐거워. 근데 30분이 지나면 이제 할 이야기가 없어져. 왜? 추억의 시간의 이야기는 딱 30분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의 도반이고 나의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내 결혼식에 배우자랑 둘이 와서 축의금 5만 원 하는 친구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10만 원 내고 3명이 온 경우는 또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혹시 여기까지 듣고 그 친구 선 넘었네, 이거 예의 아니지, 진짜 친구 맞아, 이런 생각이 드실 텐데요. 그렇다면 오늘 아주 놀라운 개념 하나를 알게 되실 겁니다. 40평생 살면서도 저도 이 개념을 이 책을 통해서 처음 알게 됐는데요. 친구라는 단어 뜻에 숨겨진 의미, 앞으로는 이것을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가는 길이 아예 달라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 경조사비로 얼마를 쓰는가? 5만 원, 10만 원, 20만 원. 그렇다면 그 축의금을 정하는 기준은 무엇인가? 적어도 받는 만큼은 주게 된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생긴다. 우리는 왜 친구가 되었을까? 당신의 친구가 왜 친구가 되었는지 고민해 본 적이 있는가? 우리에겐 학창시절이 있었다. 학창시절 친구는 같은 학교, 똑같은 나이, 사는 곳도 비슷하다. 동네 친구가 곧 학교 친구였다. 지역적 동질성이 학창시절 친구의 특징이다. 대학을 가면 다르다. 지역을 넘어 성적의 동질성으로 만난다. 사회생활을 하면서 업무적 동질성이 중요해진다. 직장 동기, 동종업계 친구, 경쟁회사 또는 동갑, 혹은 비슷한 나이대의 선후배가 친구가 된다. 그러다가 결혼하고 40, 50대가 되면 또 달라진다. 이제는 경제적 동질성이 친구를 나누는 기준이 된다. 경제적 위치가 비슷한 사람끼리 만나게 된다. 잔인하지만 사실이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이제는 건강의 동질성이 중요해진다. 건강한 사람끼리 모이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친구의 변화 과정이다. 나와의 동질성, 결국 끼리끼리 만나는 것이다. 문제는 친구는 나와 비슷해야 한다. 여기서부터 시작된다. 친구는 내가 자신과 달라지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다. 끼리끼리의 동질성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그게 친구이기 때문이다. 원장님께서 이 친구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근데 이거를 관계로 바꿔도 똑같아요. 친구 이외에 나와 인연을 맺고 사는 모두 한테 다 적용되는 말인 것 같다. 책에 보면은 또 이런 말씀 하셨어요. 친구들한테 오히려 너 좀 뭔가 변한 것 같아,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게 우리는 그런 얘기를 듣는 거를 두려워하거든요. 근데 오히려 원장님은 책에서 그런 말을 들어야 된다라고 또 이야기를 해주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이건 맞아요. 어떤 의미인가요? 맞아요.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좀 성장하고 발전하고 싶잖아요. 근데 나는 좀 성장하고 싶은데 친구는 정체되고 싶어. 그럼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삶의 친구라는 것은 원래 친구가 친할 친자의 옛구자기 때문에 친구는 과거를 향하는데 나는 과거보다 미래를 위해 살고 싶어. 좀 더 성장하고 싶고 더 어떤 경제적 자유를 누리고 싶고 좀 더 좀 충분한 삶을 살고 싶어. 근데 친구는 그걸 원하지 않아. 왜? 친구의 본질이 동질성이고 끼리끼리이기 때문이에요. 그럴 때는 친구는 나의 성장을 돕는 디딤돌이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성장을 막는, 나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허들이 되는 거예요. 그때는 친구의 허들을 넘어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요즘은 제가 생각하는 친구는 친할 친자의 옛구자가 아니라 친할 친자의 입구자. 나랑 비슷한 말을 하고 비슷한 생각을 하고 비슷한 행위를 하는 사람이 친구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나와 비슷한 말을 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와 비슷한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 말은 뭐다? 내가 성장하는 생각을 하고 내가 조금 더 발전하고 싶은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과 비슷한 말을 하기 때문에 우린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장의 과정, 그 길에 있는 내 인생의 반쪽, 그 길의 반쪽을 뭐라 그런다? 도반이라 그래. 그런 도반이 나에게는 좋은 친구지 옛날에 우리가 친했다 해가지고 우리가 계속 친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물론 내가 어릴 때 친했던 친구, 그들도 지금의 나의 친구가 되긴 하지만은 우리가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알 수가 있어. 20년 만에 만난 친구를 만나서 이야기해보면 30분간 굉장히 즐거워. 근데 30분이 지나면 이제 할 이야기가 없어져. 왜? 추억의 시간의 이야기는 딱 30분을 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런데 20년간 너무 다른 생각을 하다 보니까 더 이상 할 이야기가 없는 거예요.
물론 우리는 좋은 친구고 만나서 추억을 나눌 수 있고 앞으로 또 좋은 친구가 될 수가 있지만은 지금 당장 내가 아플 때, 필요할 때 내 옆에 있는 친구는 그 친구가 아닌 것 같아요.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 같은 말을 하는 사람들, 같은 행위를 하는 사람들이 나의 도반이고 나의 친구가 되는 것 같아요. 저 이 얘기 되게 많이 들었거든요. 너 변한 거 변했다. 같다. 많이 들었죠. 너 되게 달라졌다. 근데 그 달라졌다라는 말이 의미가 들어있죠. 가로 열고 이상하게 달라졌다. 맞아, 그 뉘앙스가 있었던 것 같아. 와, 너 변했어. 이게 아니라 아니야. 이게 아니야. 그게 아니잖아. 너 변했어가 아니라 너 변했다. 너 달라졌다. 약간 이런 뉘앙스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누구나 떨어져 나간다라는 거에 대해서 맞아, 두려워. 준비되어 있지 않잖아.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그런 게 힘들잖아요. 더 자기가 딱 이게 안 돼 있으니까. 근데 그 말을 듣고 돌아간 사람도 있고 그냥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자기가 갈 길을 갔던 사람도 있는데 저는 그런 말 들을 때 좀 힘들었거든요. 특히 이제 회사에서 막 뭐 김책임 제가 이제 왜 이렇게 변했어? 뭐 너 요즘 왜 이래? 뭐 왜 이렇게 회사에서 뭔가 이렇게 안절부절해? 집중을 못해? 왜냐면 이제 저는 직업인으로 살려고 했었으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니까 제 정체성을 바꿨거든요. 나는 직장에 다니면서 월급을 받고 그 월급으로 내 생계를 도모하는 사람이 아니라 나는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이 되겠어. 직장인 투자자로 살면서. 그러면서 제 정체성을 바꾸니까 제가 모습이 바뀔 거 아니에요. 제 생각을 바꾸니까. 제가 나는 그런 사람이라는 내 정의를 바꾸니까 내 행동이 바뀌거든. 근데 그거를 옆에 있던 직장인에 머물던 동료들은 그게 너무너무 이상한 거죠. 버려야 될 사람, 토 넣은 사람들이 전형이에요. 토나와가 토크온리 그런 불평의 말을 하고 그러면서 자기는 바뀌지 않고 그리고 너는 변한 것 같아 그렇게 어프레이저를 평가하고 비교하는 사람들. 이제는 이제 저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더라고요. TONAWA 그러니까 Talk Only, No Action, With Appraisal. 말만 하고 행동하지 않고 평가만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하고는 과거에 한때 친했다 하더라도 당신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이제 관계를 끊어야 한다. 그런 사람들 버려야 되는 이유가 다 그런 거예요. 그렇더라고요. 변한 게 아니고 달라진 거예요. 나와 달라진 거를 변했다라고 변했다고. 부정적으로 네. 표현하는 거예요. 나랑 좀 동질성에서 멀어지는데 그 멀어지는 거에 대한 불안이 있기 때문에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해하는 거지. 그게 변했다라는 말을 써. 사실 달라지고 있는 거예요. 성장의 과정. 다른 트랙으로 들어서고 있는 당신에게 대해서 너 글로 가지 마. 그리고 말을 함으로써 그 사람의 발목을 잡는 거예요. 그게 토크 온리 노 액션 위드 어프레이저라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특징인 거예요.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도 내가 앞으로 나아가고 싶고 변화하고 싶고 달라지고 싶은데 주변에서 나한테 그런 아까 말씀하신 토 나오는 행동들이 하면서 나를 잡아 끌 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생각보다 엄청 많거든요. 저는 이제 그분들한테 해주고 싶은 얘기가 괜찮다. 왜냐하면 다음 단계엔 다음 친구들이 있으니까. 맞아요. 네, 그 말을 해주고 싶어요. 그냥 그런 도반이라는 게 인생에 여러 가지 트랙이 있어. 근데 내가 좋아하는 트랙은 경제적 자유로 가는 트랙이 있어. 그 길에 들어서면 열심히 달리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엄청 많습니다. 근데 또 다른 트랙에서는 그냥 안주하고 가만히 앉아있고 말만 하고 쟤는 저래서 안 돼, 얘는 저래서 안 돼 평가하고 이런 사람들밖에 없거든요. 앉아있는 사람의 트랙이 있고 달리는 사람의 트랙이 있어. 그 달리는 사람의 트랙에 들어선 순간 자신을 끌어주는, 밀어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것을 알게 돼요. 아, 그렇네요. 이게 다 걷거나 앉아있는데 나 혼자 냅다 뛰면 넘어지겠다. 그렇죠. 같이 달리는 사람들이 있으면 본인은 더 빨리 성장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인생에 눈치를 딱 2명을 봐요. 눈치를 보는 사람이 2명이 있는데 한 사람은 20살에 나고 한 사람은 8살에 난데 20살에 나는 걔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내가 가장 잘 알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의 어려웠던 그 삶, 그 절실한 삶을 내가 굉장히 존중하기 때문에 이 책을 쓴 거고 내가 가장 인생의 멘토로서 나에게 가장 좋은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은 80살의 나인 것 같아요. 그 미래의 나에 대해서 가장 잘 알잖아. 그래서 그 사람 미래의 나로 내가 옮겨가서 요즘 퓨처 셀프라는 책도 많이 유명해졌는데 네. 그 위치에서 나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 때 나에게 가장 도움이 되는 이야기를 해주는 것 같아요.
가족 중에 또 이런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 때문에 또 힘들어하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솔직히 맞아요. 친구는 아이 뭐 연락 안 하면 되지, 안 보면 되지 이런 생각이 있는데 정말 같이 살고 있는 뭐 부모님이 그럴 수도 있고 배우자가 그럴 수도 있고 모든 이런 관계에 적용이 이런 되는 말이죠. 그 가족 안에서 이런 토나와의 성향을 보이는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이야기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대본에 없는 이야기를. 네. 저는 제 주변의 친구들한테 애를 키우는 특히 애를 이제 양육한 친구들에게 항상 그래. 야, 애는 독립시키기 위해서 키우는 거야. 항상 그 말을 하거든요. 애가 20살이 되거나 대학을 졸업하면 반드시 독립을 해야 되는데 독립하지 않으면 독립된 존재로 살아갈 수가 없는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개나 소나 고양이도 애를 어느 정도 키우게 되면 자식들을 독립시킨 다음에 그 애가 어떻게 사는지에 대해서 간섭을 안 하잖아요. 부모도 그런 역할을 해야 되고 사람이 독립을 했다는 것은 네 가지거든요. 물리적 독립, 떨어져야 되고 경제적 독립, 돈을 안 받아야 되고 관계적 독립. 나는 누군 아버지의 아들, 엄마의 딸이 아니라 이하영으로 살 수 있는 관계적 독립이 필요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무의식의 독립이에요. 특히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사람들은 부모로부터 가난한 무의식을 대물려 받기 때문에 빨리 벗어나야 돼. 그래서 부모와 똑같은 생각을 하지 않는 습관을 들여야 되는 거예요. 그게 무의식의 독립인 건데 그렇게 독립된 존재라면 굳이 부모로부터 간섭을 받을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부모든 형제든. 처음에 이제 비행기로 치면 내가 이제 떠오르고 싶어요. 땅에 이제 내 가족 혹은 내 친구들을 놔두고 떠오르고 싶어요. 이렇게 쫙 가고 싶어요. 근데 그때 이제 떨어져 나갈 때 힘들죠? 근데 또 되게 웃긴 게 이 떠오르고 나서도 힘들거든요. 왜냐면 아까 원장님께서 얘기하신 것처럼 친구들이야 이제 30분 얘기하면 할 말이 없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게 뭐 가족이라고 해서 꼭 다르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왜냐면 나는 떠서 여기에 와 있으니까 그 완전히 경험하지 못해서 공감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가족이니까 그들의 말은 존중하되 그들의 생각에 내가 간섭받을 필요는 없어. 네, 왜냐면 사람은 사람으로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람은 세상에 바꾸는 거지 내가 이 사람한테 아무리 좋은 이야기를 하고 좋은 가르침을 줘도 이 사람은 바뀌지가 않아요. 또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뭐야 그럼 친구 다 끊어야 돼 이렇게 또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야 그러면 이하영 원장님 뭐 그럼 친구 지금 만난 사람 하나도 없어? 다 새로운 사람이야? 다 의사야? 이렇게 오해를 하실 수가 있으니까. 잘한다.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그런 의미로 말씀하신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서울로 올라올 때 친구 연락처를 많이 지우고 많이 연락을 안 했는데 사람은 있잖아요, 여러분. 자신이 잘 되어 있으면 친구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하게 되어 있어. 왜냐면 사람은 자기보다 잘 되는 사람한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왜냐면 인간은 누구나 성장하고 발전하려는 욕망이 있잖아요. 그 욕망을 채운 친구가 잘 되어 있으면 그 사람들한테 연락을 해서 좀 동기부여도 받고 싶고 좀 자극을 받고 싶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관심을 가지게 되어 있어요. 물론 제가 부산에 떠나면서 지금의 그 친구들 연락 안 할 것 같지만 아주 연락 잘하고 부산 갈 때마다 잘 보고 있어요. 그래서 뭐 제가 뭐 친구들 다 버렸다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고 친구들 다 잘 연락하고 있으니까요. 정말 제가 아까 말씀하고 싶었던 거는 친구가 내 발목을 잡을 때 그 친구의 허들을 넘어라는 거지 그 친구를 버리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친구라는 게 뭐 20년, 30년 지나더라도 다시 만나면 친구가 될 수가 있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친구라는 건 정말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에게 어떤 옛날에 추억거리를 이렇게 이야기해주는 친구가 있는가 하면 나의 성장에 도움이 된 친구가 있고 오늘의 어떤 즐거움을 위한 친구들도 있고 그래서 그런 친구의 스펙트럼을 넓혀두지만은 인생에 있어서 가장 성장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친구들은 좀 나랑 비슷한 생각을 하는 친구인 것 같아요. 혹시 그 원장님 오랜 기간 내가 되고 싶은 나를 위해서 살아가는 동안에 그 원장님한테 영향을 많이 줬던 은인이나 멘토분이 계세요? 은인 멘토? 네. 갑자기 궁금하네요 이게. 갑자기. 네. 제가 여쭤봐도 됩니까 이거? 네네. 책의 저자들이 많은 영향력을 줬어요. 그래서 책을 보다 보면 처음에는 책의 내용이 보이고 두 번째는 그 책을 쓴 작가가 보이기 시작하고 나중엔 그 책을 읽는 내가 보이기 시작하잖아요. 네. 근데 두 번째 단계, 이 작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지기 시작하면
그 작가의 책을 계속 읽게 되잖아요. 나에게 딱 맞는 작가라든지 나에게 좋은 영향력을 주는 그런 작가분이 생길 거예요. 제가 독서를 좋아하다 보니까. 원장님도 그렇게 되실 수 있겠네요. 저 왜냐면 그래서 책을 쓰신 거죠. 책을 통해서 많이 알려주실 수 있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요즘은 참 사는 게 좀 즐거워졌어. 많은 사람들이 메일도 보내주고 직접 병원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고 네. 실제로 뭐 이렇게 연락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좋은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건 참 복인 것 같아요. 엄청 행복한 일인 것 같아요. 정말 그런 것 같아요.